네, 앞에서 하모닉 모션 그 플로팅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하모닉 모션, 하모닉 바이브레이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하모닉 모션은 매스와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한 그런 바이브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앰플리튜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피어리어드, 그리고 이 전체 사인 형태의 이 커브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매스와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 플로팅을 보면 x축은 타임입니다. 그렇죠? y축은 x죠, x.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심볼을 사용하면, 자, 이것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 하모닉 모션을 살펴봤습니다. 타임 도메인. 자, 이 똑같은 운동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하모닉 모션을 살펴본 그래프입니다. 자, 왼쪽에서는 x축이 타임이었지만 그래서 타임 도메인이었죠. 자, 오른쪽에서는 x축이 바로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이. y축 역시 똑같습니다. x의 앰플리튜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은 이 하모닉 모션은 하나의 프리퀀시 오메가 n이라는 하나의 내추럴 프리퀀시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x축에서 특정 프리퀀시 여기서는 오메가 n이죠. 요 값이 오메가 n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요 값에 의해서 피크가 하나 뜹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매스와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시스템은 하나의 고유진동수 오메가 n, 하나의 오메가 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특정 오메가 n 값에서 이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그 피크 값이 뜨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하모닉 바이브레이션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타임 도메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의 도메인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왼쪽에서는 앰플리튜드와 피어리어드를 얻을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내추럴 프리퀀시를 바로 instantly, directly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모닉 모션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프리퀀시 우리가 앞에서 프리퀀시를 구했습니다. 프리퀀시는 어떻게 결정된다? 스티프니스와 그 시스템의 매스 값을 알면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내추럴 프리퀀시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학부 시간에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시스템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여전히 대학원에서도 뭐 우리가 미케니컬 엔지니어라 하면은 이 내추럴 프리퀀시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여기서 이 매스의 역할은 이 프리퀀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매스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커지니까 프리퀀시 값이 작은 값이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스와 이 K,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오리지널 시스템입니다. M하고 K만 있을 때. 자, 그럴 때 플로팅을 해보니까 이 dotted line, 이 점선으로 표현된 그런 모션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엑스트라 매스를 얹었어요. M1을 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플러스 M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션을 플로팅 해보니까 솔리드 라인처럼 됐습니다. 솔리드 라인. 그럼 다티드 라인과 솔리드 라인의 그 차이가 뭡니까? 이 그림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프리퀀시의 변화가 발생했죠.
이 내추럴 프리퀀시의 그 식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분모 값이 커졌으니까 오메가 K는 컨스탄트한데 오메가 N 값이 작은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천천히. 그렇죠? 솔리드 라인은 프리퀀시 값이 낮은 값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반면에 다티드 라인은 빠른 프리퀀시로 움직이는 것이죠. 높은 프리퀀시 값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매스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프리퀀시는 낮아진다. 자, 매스와 프리퀀시의 영향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스 값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것은 프리퀀시에 영향을 준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에서 매스 값이 커진다, 줄어든다, 작아진다. 그것은 프리퀀시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스티프니스의 역할입니다. 스티프니스의 역할.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다시 말해서 분자값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고유진동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 오리지널 시스템은 이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의 K1과 매스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운동을 플로팅 해보면 솔리드 라인이었습니다. 솔리드 라인. 자, 근데 여기에 엑스트라 어디셔널 스프링을 병렬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의 스티프니스가 증가해요. 병렬 연결하면 전체 시스템의 스티프니스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의 스티프니스는 K1 플러스 K2가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일 때는 simply 이렇게 더해줍니다. K1 더하기 K2. 자,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빨라집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모닉 모션은 다티드 라인처럼 이와 같이 프리퀀시가 좀 빨라지는 그런 운동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스티프니스가 프리퀀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매스와 마찬가지로 스티프니스도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는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면 프리퀀시는 값이 커진다. 반면에 매스는 매스 값이 증가하면 프리퀀시 값은 낮아진다. 그랬죠? 자, 매스도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고 스티프니스도 프리퀀시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두 개 다 영향을 주죠. 근데 경향은 이제 반대지만. 자, 그러면 실제적인 프랙티컬리 어떤 팩터가 매스와 스티프니스 중에서 어떤 팩터가 실제로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사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매스는 그렇게 쉽게 크게 큰 포션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한 자리 퍼센트에서 바꿀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큰 범위에서 매스를 전체 시스템의 매스를 변경해서 프리퀀시를 바꾸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스를 건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에 스티프니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전체 디자인 측면에서 또 리디자인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건들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티프니스가 훨씬 더 실질적으로 용이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는 댐핑의 영향입니다. 자, 스프링과 댐퍼와 매스가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 댐퍼의 역할은 뭘까? 자, 이게 오리지널 시스템이었습니다.
mass와 mkc1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의 운동을 그림으로 구현한 것이 dotted line이었습니다. dotted line, 점선. 자, 근데 여기에다가 병렬로 엑스트라 댐퍼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솔리드 라인입니다. 솔리드 라인. 자, 댐핑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댐핑의 영향은 이 앰플리튜드를 줄이는 것입니다. 앰플리튜드를 줄이는 것이다. 물론 다른 영향도 눈에 보이죠, 지금. 다른 영향도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댐핑의 가장 도미넌트한 이펙트는 뭐다? 시스템의 바이브레이션 리스폰스의 앰플리튜드를 줄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동의 앰플리튜드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스도 아니고 스티프니스도 아니고 댐핑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댐핑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도미넌트한 방법이다. 물론 댐핑에 다른 효과도 있어요. 리스폰스에서 뭐 프리퀀시에도 약간 영향이 있지만 그런 트리비얼 영향보다는 도미넌트한 이펙트에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스와 스티프니스와 댐핑이 프리퀀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topic 이슈일 것 같은데요. 자, 소제목이 뭡니까? Does gravity matter in spring problems? 네, gravity가 중력이 mass spring 시스템의 frequency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질문입니다. 중력, 우리 지구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물론 어느 곳에 가든지 물론 이제 높이에 따라 엘리베이션에 따라서 이 높이에 그라운드의 높이에서 얼마만큼 높이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중력의 값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일단 무시하고 중력이 mass spring 시스템의 frequency에 진동에 영향을 줄 것인가, 진동에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이와 같이 천장에 스프링을 달았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x0라는 끝이 x0라는 위치에 이제 위치하겠죠. 자, 여기 끝단에 또 매스를 달면 스프링이 약간 늘어나겠죠. 그래서 축 처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공중에 딱 매달려서 정지해 있겠죠. 그 상태를 우리는 이퀄리브리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천장에서 매스의 위치를 x1이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x1 빼기 x0는 이 델타라는 것은 뭘까요? 스프링이 늘어난 그 디플렉션이죠.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죠. 디플렉션. 스프링의 디플렉션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스가 x1에 위치했을 때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습니다. 진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얘가 진동하기 위해서 내가 이니셜 컨디션을 가하면 되겠죠. 이 위치에서 또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 그래서 놓으면 이제 진동하겠죠. x1을 기준으로 진동하겠죠. 그렇죠. 맞죠? 네. 자, 그러면